선서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원.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철수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초에 국회로의 병력 출동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질서 유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있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질서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 당시 계획하거나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그 증인 말로 하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증인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거의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정도로.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7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하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엄에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상황은 김현태 단장이 정문에 있을 때 정문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면 돌아가라. 라고까지가 제 워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워딩이 아니고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의장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장관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럼 국회의원 안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난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계속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이 게시가 한꺼번에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야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저기 707에게 전화로 하는데 이 내용이 그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들어가.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에서 그걸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박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어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예. 곽정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훈. 이길 00시 18분 경이 되어서야 국회 정문 앞 수소 충전소로 이동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방첩사의 진행 사항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이 여인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의 업무가 해외 파트인 건 맞죠. 그게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통상 제가 제 업무를 소개할 때는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대신 국가안보조사국이 대체 신설되었는데 이는 증인의 산하가 아니라 2차장 산하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업 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인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진술 조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과 체포는 증인이 알기에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아까 여인영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네. 위치 추적이 체포랑 어떻게 같은 말이죠? 송구합니다만 아까 저기 대상자 명단이 있던 그 종이를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제 128호증 KBS 인터뷰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KBS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6일 오전에 오보죠? 라고 묻자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죠. 조금 전에 그 오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으니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사 인터뷰를 보면은 그 기사 인터뷰에 그 기사에 오보라고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했죠. 예,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결국 증인 스스로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거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16항 여쭙겠습니다. 의원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위원장실에서 12월 3일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때 정보위원장과 원래는 그 정보위 간사가 박선원 의원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가시다 그래서 김병현 의원이 대신 참석하셨고 여당에서는 이성권 의원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하나를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면담하는 과정에 그 양당 간사께서 계속 노트에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 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이 지금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기사를 제시를 하고 이 기사 내용이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말한 대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성근 의원이 정보위원장 면담을 끝나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라고 물어보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증- 이 증인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 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지금 변호인께서 모르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취지로 아닙니다, 보도-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주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조서에 의제 여기가 125호 중에 1을 재판정이긴 제시해 하지만 주십시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원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12월 6일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십니다. 증인이 제출한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증인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여인영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다음 질문 좀 여인영 여쭙겠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간이 11시 없어서요. 6분에 이야기하는 여인영- 걸 들었을 뿐입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 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간상요. 지금 제가 이미 다음 방첩사에서 질문 똑같은 여쭙겠습니다.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준호 변호사.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여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처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다른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그럼 제가 다음 질문 경호처장이 조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이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 제안합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소청 의원 측 정의신문 관련해서 본인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양측에서 신청한 정인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